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 거의 보합권에서 등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투자자라면 지나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파괴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젠슨왕 CEO가 직접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누차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인데 한미 반도체는요. HBM 장비를 만들어서 하이닉스로 납품을 하죠. 그리고 하이닉스에서는요. 엔비디아 쪽으로 D램을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이 D램이 발전된 버전이 HBM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HBM 시대에 왔다고 보기보다는요. AI 시대가 오니까 HBM을 사용하게 된 거죠. HBM은 원래 있었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욕을 먹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있었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원하는 정도의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요. 올해까지는 하이닉스의 동무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정말 파괴적인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시간외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블랙에를 이번 분기에 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엔비디아는 신제품 발표를 2년 주기로 해왔었는데 그걸 1년으로 당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원래 1년 주기로 더 당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올해 연말 정도에 가서나 블랙엘 그 GPU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더 당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1년 안쪽으로 계속 신제품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뭐가 필요할까요? HBM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시세 관련돼서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엔비디아 시세 관련돼서 한번 봐야 될 텐데 이렇게입니다. 실적 발표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의 기준치를 보면 매출 같은 경우에 260억 불, 35조 원 정도 나오고요. 주당 순이익은 6.12달러. 그쵸?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이익률로 환산을 하면 거의 한 70% 가까이 나옵니다. 아니, 물을 갖다가 떠다 팔아도 이 정도 마진 남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수요 자체가 폭발하고 있다. 직접 엔비디아 CEO 그 젠슨왕 CEO가 나와서 한 말은 한 가지예요. 학습의 영역, 그쵸? AI는 학습의 영역이 있고요. 추론의 영역이 있습니다. 추론 같은 경우에는 학습만큼 고사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학습해 놓은 걸 가지고 가져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추론의 영역으로 가더라도 우리 전혀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런 말이 사측에서 나온 거긴 맞죠. 그 젠슨왕 CEO가 직접 한 얘기니까. 근데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한국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안 믿거든요. 근데 젠슨왕 CEO는 지금 30년 가까이 엔비디아를 이끌어오면서 한 번도 허언을 한 적이 없죠. 이런 부분이 시장의 신뢰를 얻었고 실적까지 파괴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주주들한테도 무언가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10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하겠다. 그쵸? 이런 내용이 발표되면서 시간외에서는 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을 앞두고 많이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도 한미반도체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건 실적은 잘 나온다. 하지만 2분기 전망치, 올해 전망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분기 전망치나 올해 전망치, 연간 전망치도 바뀐 게 없었죠. 계속해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는 신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 맞춰서 한국 시장에서도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만큼 폭발적으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강세 구간에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나요? 빠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얼마에 살래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얼마에 살래?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맞춰놔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엔비디아 관련된 실적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약한 구간에 있었던 반도체 종목군이 아니라 그나마 가격을 버텨왔었던 반도체 종목군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려면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환경, 즉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커지는데 그 변동성을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함께 보면서 시장을 이끌어 가야 돼요. 이런 구간의 타점을
어떻게 잡고 얼마에 잡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매매할 때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딱 받아가서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실시간으로 내가 대처를 하고 가격대를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계속해서 하나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2분기 이후의 전망치가 중요했다. 근데 2분기 이후의 전망치가 긍정적인 내용으로 젠스당 CEO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 가격이 지켜왔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수급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됩니다. 그렇죠? 500억 60억, 130억, 200억, 120억, 2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계속 5월달 들어서도 순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구간별로 매도 물량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15만 원 정도 돼서도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정말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자.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냐면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비쌉니다. 지금 15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1년 전에는 대략 한 10,000원대 정도였던 주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4조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 1조 원대에서 14조 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건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증가폭은 이제 회복 단계에 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앞에서 이끌어가고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이닉스에서는 공장을 추가적으로 지으면서 M 장비를 원하고 있죠.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HBM이 솔드아웃, 즉 완판됐다고 얘기하는 거, 품절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년 물량까지 뭐 해야 돼요? 수량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수량을 더 늘려야 돼요. 그리고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야 돼요. 물량까지도요. 그렇죠? HBM 관련된 물량은 삼성전자가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물량을 늘리기 위해선 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그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한미반도체에서 당연히 납품을 하게 되죠. 한미반도체만 납품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의 시세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지금 한미반도체의 시세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인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것 그리고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한미반도체의 시세는 나올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나올지 그리고 우리가 왜 강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자, 매매를 해왔었던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한미반도체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매매를 한 내용이 정확하게 있죠. 어떻습니까? 일진전기예요. 최근에 전기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죠. 이것도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쵸?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2%, 1%, 13%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매를 이용 결과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종목 말고도요. 뭐 재룡 산업이나 그런 종목들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된 전기 쪽으로 묶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한 3거래 일 동안 35% 정도의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종목군들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죠. YC, DI 이런 종목군들이고요. 이런 종목군들도 충분히 신고가 구간에 있어서 매매가 가능한 거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기술이나 그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적으로 매매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짜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소통방에서는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신고가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한미반도체를 보는 이유는 지금 제 매매 내역을 보여드린 것처럼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싼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이 되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내용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가격대를 잡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격대를 토대로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내용까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